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이재명 홍보를 좀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면 저희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최지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또 한결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또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참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측을 하신다면? 뭐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기지요. 당연히 이긴다. 네, 네.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까?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추이가 좀 한 2주쯤 전에는 좀 많이 진다고 나왔는데 따라잡고 있으니까 그 추이가 일단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부산에 이제 지역구가 있는데 네.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유세를 하거나 이러면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 주신다든지 네. 와서 인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반응이 제가 지금 그 같은 지역구의 세 번째 선거인데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총선을 한번 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하고 이번에 대선을 하는데 그 세 번 중에 지금이 가장 반응이 좋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제가 외신을 많이 외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외신에서 특히 영미권 언론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주력 후보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상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이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보다는 누가 내 삶에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을 믿으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그 승리의 확신 근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해외 대사관이라든지 해외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을 아직도 우리가 지지율이 그렇게 변동이 많았는데도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외국에서 우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외국에서 아는 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잘 몰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진영만 얘기하고 상대는 상대 진영만 얘기를 하고 이런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또 거기서 한국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국 여론을 다 보면서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사실 외국 대사관 쪽에서는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음 한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보고를 할 텐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우선 시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최지은 대변인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힘이 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비싼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위대한 전쟁보다는 사악한 평화가 낫다. 누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걸로 아는데, 하여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나면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그야말로 황폐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평화를 마지막까지 지지하고 또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취지는 그러한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발언을 한 이재명 후보를 이완용에 비유를 했어요. 정말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 이렇게 윤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이 말에 출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이완용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오히려 친일과 관련된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황당한데.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주장을 편 사람이야말로 이완용에 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금 반일 정서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가해자가 피해자형 그런 행태를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광주 가가지고 막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과거에 광주 민주화 항쟁 때 한 걸 보면 저 당은 원래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지금 피해자인 척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랑 같은 건데. 네. 근데 또 지금 이완용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어저께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 예. 문정인 선생이 과거 미국 가서 더러운 평화가 승리한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했다가 보수한테 엄청 공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완용의 말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다 뒤졌대요. 이 말의 출처가 어딘가. 근데 문헌 어디에도 이완용이 저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완용이 그런 말한 증거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말의 유일한 출처가 펜 마이크였는데 거기서도 그 문구를 이후에 삭제를 해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다른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네.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진짜 이완용과 뭔가 엄청 가까워가지고 집안이 가깝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치. 모르는 이완용의 일기라도 가지고 있나. 그렇네요. 예. 출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본질 자체가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예. 사드 추가 배치하고 선제 타격하자 그러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국방력하고 좋은 국방 정책하면서 겉으로 얘기는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네.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후보는 이 말은 일단 출처도 없고 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자질도 부족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이완용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완용의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디 적당히 들었던 얘기를 갖고 그렇게 유세장에서 대통령 후보식이나 되는 사람이 유력 후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지 참 아무리 선거 국면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금도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양식이란 게 있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했고요. 통합정부의 합의를 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 교체, 그동안 묻지마식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는데, 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고 더 나은 정치 교체를 하자라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있는 자리 흩뜨리기라는 책을 썼어요. 네네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잘 읽히고 정치인 책인데도 몇 시간 안에 다 읽히는 굉장히 잘 쓴 책인데 이분이 이걸 쓰고 출마 선언할 때 기득권 타파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개혁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개헌하고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후보가 굉장히 괜찮은 후보다라고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보면은 이 책에도 그렇고 이분의 공약도 토지 공개념 이런 게 거의 추미애 후보랑 비슷한 공약들이 많았고.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보였어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공약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두 분이 김동연 후보도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오셔가지고 주경야독해서 이제 은행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 방송통신대인가 이런 야학 같은 걸 다니시고 이후에 이제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미국에서 박사도 하고 기재부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집안에 판자촌 이런 데 사셨는데 판자촌에서 본인이 이제 동생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어머니 모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이 스토리도 비슷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강조하는 경제 전문성,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정책 비전의 공유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분은 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범여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너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괜찮은 후보인데 이게 지지율도 이제 기재부 총리라는 것이 이렇게 확장력이 좀 없는 것 같고, 또 이 정치인으로서 지지율 인지도가 없으시니까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셔가지고 완주를 하실 수 있을까 이랬는데 다행히 또 저쪽으로 야당으로 안 가시고, 또 우리가 이 박빙에서 지금 뭐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이때 그냥 우리 손을 들어주셔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국민들에게 굉장히 통합정부의 이미지를 분명히 심어주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김동연 같은 합리주의자, 또 그러면서도 뭔가 이 개혁을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면서 또 자기 스토리가 있는 이런 양질의 대선 후보. 지난번에 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또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이 진짜 훈훈했죠. 정책 토론만 하고 네거티브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좀 수준 있는 토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말고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발언하는 수위를 보면은 이거 윤석열 되면 나중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뭐 이분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저쪽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지금 다시 이재명 후보 통합정부론이 옳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도층, 중도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서울에서 다수표를 얻어야 합니다. 어제 서울 명동에서 이제 유세를 벌인 이재명 후보가 서울 공약을 또 내세웠는데, 자, 경제 공약도 많았고요. 어제 서울에서 했던 공약들, 어떤 공약을 가장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으세요? 저는 부동산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특히 어저께 명동에서 연설하시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들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는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바로 SNS에 서울에 총 107만 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도 완화하고 공급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다 패키지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총 311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 107만 호 딱 이렇게 그중에서 이게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가 좀 더 그려지는 것 같고, 서울은 원래 총선 때만 해도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애를 먹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 부동산 민심이 아직까지 다 회복이 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지금 이 부동산 민심을 얼마나 잘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이걸 잘 해결할 것이다라는 거 믿음이 주느냐,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이제 남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 공급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뭐 기본주택이라서 이렇게 반값으로 중산층이 원하는 공공임대까지 다양한 맞춤형 공약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대박이 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집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큰데, 어느 시점 지나면은 뭐 굳이 집을 소유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돈을 모으느니 내 인생에 투자하겠다, 내 삶의 질에 투자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시대까지 다 내다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거가 진짜 한 주 남았는데 다음번에 이제 다음 수요일은 이제 선거를 하는 날이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정말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이재명 홍보를 좀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면 저희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문자 말고 전화로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전화 받기 싫어하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냥 문자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구구절절히 소상히 또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호소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카카오톡에서 선물 같은 것도 좀 보내시고 뭐 그러면 어떨까? 예, 개인이 네. 개인 차원에서 그러시면 어떨까? 이길 거는 알지만 너무 박빙이니까 지금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네. 내 전화 한 통으로 이재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응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언제 투표하실 거예요? 저는 빨리 해야죠. 사전 투표 중에 할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제가 방송이 있거나 대변인 일이 있을 땐 서울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지역구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첫날 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